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민주당 대표를 맡은 이해찬 전 대표, 자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자, 50년을 하자, 아무튼 호기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겁니다. 자, 당시 20년, 50년 장기 집권을 이야기했던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이해찬 전 대표가 회고록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록이 지금 화제입니다.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든. 자, 중앙일보가 이 이해찬 회고록을 보고 몇 대목을 인용했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중앙일보는 내 멋대로 회고록이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 멋대로 변명과 본인의 개인적 감정이 점철된 이 회고록, 누가 사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자, 민주당 시절을 회고하면서 자기와 친했던 사람들은 좋게 띄우고 싫어하는 사람들,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한 모양입니다. 실제 2016년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해찬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김종인이 싫은가 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이 됐을 때 민주당 이해찬 대표 때 아닙니까? 거의 윤석열 검찰총장 격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은 윤석열이 됐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라인, 아니 반대로 이재명이 이해찬 라인인지 모릅니다. 상당히 친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에 대해서는 정말 듣기 거북할 정도로 격찬을 합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회고록의 면면을 보면 지금 민주당 실패해서 제1야당이지만 지지율이 엉망인 민주당의 현 주소를 전임 대표로부터 보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저 정권 교체밖에 없었다. 이재명은 굉장히 좋은 후보였다. 정치권에 이재명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게 지금 두 사람을 대비해서 회고록에서 이해찬이 평한 것인데, 그러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이재명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정과 사범이 정치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는 않지요. 아무튼 묘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21일 발간한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이제 이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자, 개인적 감정을 최대한 절제했다는 책 소개와 달리 회고록에는 정파적인 기술이 가득했다고 중앙일보는 진단합니다. 민주당의 과거 대선 승리는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지난 3월 대선 패배는 검찰, 언론, 관료 집단의 카르텔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남 탓하니까 민주당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찬이 그 증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서 이재명은 뛰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묘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패배한 지난 대선과 관련 윤석열 쪽 비리 의혹은 증거가 나와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언론은 외면해버린 반면 이 후보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의혹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왜 국민은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라고 자문한 뒤 부동산이란 물질적 욕망이 깔려있고 의식도 보수화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질적 욕망, 부동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처럼도 들립니다. 자,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부터가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민주당 대표는 이해찬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인 윤석열 총장 임명을 환영한다, 이런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다는 이해찬 전 대표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비판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아닐까요? 자, 이해찬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으로 보수적 엘리트 카르텔을 지목한 뒤 한동훈 같은 인물이 카르텔의 중심에 서게 됐다. 강남 3구 출신, 특목고 출신, 스카이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공무원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게다가 한동훈이 지난 대선 때 무슨 큰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튼 참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니까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해찬은 이재명을 극찬했습니다. 소년공으로 공장 다닐 때 야학 다닐 시간도 없었는데 그러면서부터 한 단계씩 극복해 나간 의지가 놀랍다. 다시 서민들, 노동자들 곁으로 돌아와 정치인으로 성장한 것도 대단하다. 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의욕이 많은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해찬은 이재명한테 또 아부해서 다음에 뭐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내 멋대로 회고록 같습니다. 자, 과거 자신이 결정을 대부분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점철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2020년 총선 다시 비례위성정당을 꼼수 창당한 데 대해서 욕을 좀 먹더라도 실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바꿨었다. 원칙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때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더니 자기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책임 총리로서 이끌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했다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자, 정치권 인물평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말 괜찮은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철학 자체가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책은 좀 약한 측면이 있었지만 진정성은 확실했다. 특히 최저임금 만원 정책을 콕 집으며 학자 몇 사람 주장으로 정책을 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는 문재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2016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영입된 데 대해서 김종인 같은 인물을 데려온 것은 패착이다. 당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것이다. 맹비난했습니다. 또 김종인 체제에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자신이 공천 탈락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의원이 공천심의위원에게 탈락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 위원이 김종인에게 전달을 했더니 김종인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핀잔을 줬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망했는지를 이해찬 회고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